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죠.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무척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남겨준 빌라 한 채와 예금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세로는 2억 3천만 원쯤 되는 빌라였죠.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났어요. 며느리 김미영은 40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쯤 됐죠. 처음엔 며느리가 좀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가 제게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제 생신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미영이를 믿었죠. 며느리로서 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3개월 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무슨 일이야? 어머님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가도 될까요? 1시간쯤 지나 미영이가 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사과하고 배웠죠. 어머님, 제가 요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미영이는 1년 전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들었는데 어머님 같은 분은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초연금? 그게 뭔데? 매달 정부에서 용돈 주는 거예요. 어머님 나이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미영이 말로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 주민센터 가서 서류 작성하면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내일 같이 가실래요? 저는 기뻤습니다. 매달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나이였거든요. 미영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주민센터로 갔죠. 주민센터는 월요일 아침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은 좋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38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어요. 미영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미영이가 직원에게 말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청하시려면 먼저 인감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할머니,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에서 신분증을 받아 직원에게 건넸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어머님 편찮으시니까. 미영이는 친절하게 모든 걸 처리해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미영이가 복도 쪽 발급기 앞에서 이것저것 누르더니 금방 서류를 뽑아왔습니다. 어머님, 인감증명서 2장하고 등본 3장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네,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한대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미영이 말을 믿었죠. 정부 일이 원래 복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창구로 돌아갔어요.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미영이가 재빨리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 눈 안 좋으시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안이 심했어요.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였죠. 안경을 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가 옆에서 뭐라 설명하면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기요,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미영이가 가리키는 곳에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좀 떨렸어요. 나이가 드니 글씨 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도장도 찍었죠. 미영이가 제 도장을 언제 챙겨온 건지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도장 제가 가방에 미리 챙겨왔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 넌 참 꼼꼼하구나. 미영이는 정말 꼼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복이 많다고 느꼈죠.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1시간 반쯤 됐을까요? 미영이가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심사만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 걸린대? 1달에서 2달 정도요. 금방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달 용돈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나 오늘 기초연금 신청했어. 미영이가 데려다 줬어. 그래요? 아내가 잘했네요. 엄마 편하게 해드렸네.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쯤 지나 미영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주민센터에서 연락 왔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하대요. 또 가야 돼? 네,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저는 또 미영이 차를 타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서류를 발급받고 어디선가 가져온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미영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저는 편했어요. 뭘 쓰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미영이가 가리키는데 사인만 했죠. 그 뒤로도 2번인가 3번인가 더 주민센터에 갔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번 갔습니다. 매번 미영이가 연락을 해왔죠. 어머님, 또 서류 하나만 더 받으면 된대요. 이렇게 복잡한 거야? 원래 그렇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고마울 따름이었죠. 매번 차로 데려다주고 서류도 다 작성해주고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아직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미영이에게 전화로 물어봤죠. 미영아, 연금 언제쯤 나와? 어머님, 원래 시간 걸린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미영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짜증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영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죠.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언제든 환영이지. 미영이는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은행 이자 상품이 좋은 게 많이 나왔대요. 어머님 통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저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은행 일은 복잡해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래, 그럼 내가 좀 봐줄래? 그럼요. 그런데 어머님 통장하고 도장 좀 주세요. 제가 은행 가서 정리하고 금방 돌려드릴게요. 저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3개 있었어요. 남편 살아계실 때 만든 것, 제가 따로 만든 것, 그리고 적금 통장이었죠. 미영이에게 모두 건넸습니다. 도장도 함께 꺼냈어요. 미영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틀 안에 돌려드릴게요. 미영이는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고 갔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거니 했죠. 사흘 뒤에 미영이가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어머님, 다 정리했어요. 이제 이자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저는 통장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미영이를 믿었으니까요.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미영이가 예전과 다른 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집에 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네 소식도 알려주고 손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도 같이 하고 그랬죠.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미영이는 집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서류 이야기만 하고 금방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바빠서요.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미영이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통장이 궁금해졌어요. 미영이가 정리했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잔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분명 8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날짜에 5천만 원이 출금됐다고 적혀 있었죠.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은행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제가 깜빡하고 돈을 쓴 걸까요?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실수한 걸까요? 하지만 5천만 원입니다. 그걸 제가 쓰고 잊어버릴 리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게 꼭 그 시기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박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는 저랑 60년 지기였죠.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경자야,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맡아갔던 일, 기초연금 신청하러 여러 번 주민센터에 갔던 일, 그리고 5천만 원이 사라진 일까지요. 경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그거 이상한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거든. 한번 상담받아보는 게 어때? 변호사까지 갈 일인가?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5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확인은 해봐야지. 걱정 마. 우리 아들한테 조용히 물어볼게. 경자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틀 뒤 경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이 만나자는데. 내일 시간 돼? 그래, 알았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자 아들을 만났습니다. 정우라는 청년이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죠.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 여러 번 갔던 일, 통장을 맡긴 일, 5천만 원이 사라진 일까지요. 정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발급받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맞았어요. 미영이가 주민센터 갈 때마다 서류를 여러 장씩 뽑았거든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때마다 두세 장씩 뽑았던 것 같아요. 많을 때는 5장도 뽑았고요.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생각엔 며느리분이 그 서류들로 뭔가 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인감증명서가 여러 장 필요하지 않거든요. 보통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정우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과 통화하실 때 녹음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다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할 수 있게 놔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따지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정우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섣불리 미영이한테 따지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등기소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할머니 부동산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몇 년 전에 바꿔준 건데 잘 안 쓰고 있었죠. 그걸 꺼내서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녹음기를 샀어요. 작은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할머니, 이 버튼만 누르시면 녹음돼요. 간단하죠?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와 통화할 때마다 녹음기를 켰어요. 카톡 대화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경자가 와서 방법을 가르쳐줬죠. 순자야, 여기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저장돼. 알았지? 그래, 고마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머님, 또 서류 하나만 더 받으면 기초연금 나온대요. 그래, 다행이다. 언제 가면 돼? 이번 주 목요일 어때요? 응, 괜찮아. 미영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통화를 끊고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잘 녹음됐더라고요.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경자가 가르쳐준 대로였어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미영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었죠. 주민센터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서류를 발급받고 제게 사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애썼죠. 어머님, 빨리 사인하세요. 사람들 기다려요. 미영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인했어요. 하지만 서류 제목은 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내용이었죠. 이틀 뒤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심각합니다. 할머니 빌라가 며느리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거였죠. 5천만 원도 모자라서 집까지요. 2억 3천만 원짜리 빌라를요. 그럼 이미 넘어간 거예요? 아직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등기 이전 취소 신청도 하셔야 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미영이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같이 명절 음식 만들고 손자 키우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정우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등기 이전을 취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한다고요. 과정이 복잡했지만 저는 다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드님도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을 거야. 그 애는 착해서 며느리 하는 짓을 모를 거야. 일만 하느라 정신없거든. 그래도 나중에 아드님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내 재산 지키는 게 먼저야. 그날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영이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고 만날 때도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미영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더 대담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한 번만 더 가면 돼요. 미영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끝나는구나. 네, 그럼 연금 나와요. 매달 30만 원씩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금은 무슨 연금이에요? 제 집을 가로채려는 주제의 말이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다음 주에 미영이랑 주민센터 가기로 했어.
그때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민센터 직원분께 미리 연락해 둘게요. 할머니가 가시면 직원분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때 며느리분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저는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미영이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는 거였죠.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미영이 얼굴을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제가 약해 보여서 미영이가 이런 짓을 한 거였어요. 혼자 사는 늙은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미영이가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10시에 갈게요. 준비하세요. 알았어.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 핸드폰, 그리고 정우가 준비해준 서류들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순자야, 할 수 있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지켜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를 기다렸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가자. 저는 미영이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녹음기가 들어있었죠. 차 안에서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끝나면 정말 연금 나와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고대하고 있었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곧이었어요. 20분쯤 지나 주민센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내리시죠. 응, 가자.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죠.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3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우리 차례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죠. 긴장 때문이었어요.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정우가 미리 연락해둔 김민지 씨였습니다. 민지 씨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기초연금 최종 확인하러 왔어요.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좀 떨렸습니다. 민지 씨가 받아서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갑자기 민지 씨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민지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지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민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화면을 봤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좀 잠시 따라오시죠.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왜요?
안쪽 상담실에서 얘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영이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민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인하고만 상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머님, 저 여기 있을게요. 미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민지 씨를 따라갔어요. 상담실로 가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미영이의 시선이 느껴졌죠. 등이 따갑더라고요. 민지 씨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 저는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씨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지 씨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컴퓨터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실제로도 긴장됐어요. 최근 3개월간 할머니 인감증명서가 7장 발급됐어요. 주민등록등본은 12장이고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그렇게 많이요? 저는 몰랐는데요. 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에는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보통 인감증명서 1장, 등본 1~2장이면 충분해요. 민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혹시 이 서류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진 않았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다 해준다고 해서 그냥 맡겼는데요. 민지 씨가 컴퓨터를 몇 번 더 조작했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더 확인해 봤는데요. 민지 씨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등기소 연계 조회 결과 할머니 소유 부동산이 며느리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신청이 되어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직접 확인하니 더 화가 났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집을요? 2억 3천만 원짜리 빌라를요? 네. 아직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신청은 들어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세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그냥 마셨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민지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변호사와 상담한 것, 증거를 모았던 것까지요. 녹음 파일도 들려줬고 카톡 캡처도 보여줬습니다. 통장 내역도 꺼냈어요. 민지 씨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알아요. 오늘 여기 온 것도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려고 온 거예요. 며느리가 완전히 안심하게 만들려고요. 민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계획하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며느리한테 알릴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대기실로 걸어갔어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희를 보자마자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 되셨어요? 기초연금 승인됐대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을 며느리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미영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님? 미영이가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손을 비비적거리고 있었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 집 내 이름으로 바꾼 거 알고 있다. 그 순간 미영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지더니 눈이 커졌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미영이는 한참 동안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뭐가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는지 다 안다고.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3개월 동안 참았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죠. 민지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확인한 내용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민지 씨가 서류를 들고 미영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따님이시죠? 확인해 보니 할머니 명의 부동산이 따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셨대요. 미영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산 관리? 내 통장에서 5천만 원 빼간 것도 관리야? 미영이가 움찔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그건 제가 잠깐 빌린 거예요. 곧 갚으려고 했어요. 잠깐 빌리는데 내 도장까지 가져갔어? 3개월 동안 주민센터 다니면서 인감증명서 7장 뽑은 것도 잠깐 빌리려고 한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준비해 준 것들이었어요. 여기 다 있어. 내가 뽑은 서류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우리 둘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다. 미영이 눈이 더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녹음을 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날 속이는 줄 알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3개월 동안 다 녹음했어. 미영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풀린 것 같았죠.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변호사도 다 알고 있고 등기 이전은 이미 취소됐어. 그 말에 미영이가 비명 비슷한 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이요? 어머님, 안 돼요. 제발이요. 왜 안 돼? 남의 재산 가로채려고 한 게 죄가 아니야? 미영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민센터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어려워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미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겨웠죠. 빚이 많으면 시어머니 재산 훔쳐도 돼? 3개월 동안 날 속이면서 웃고 다녔잖아. 기초연금 신청한다면서 말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찰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러세요. 민지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경찰은 안 돼요. 어머님, 제발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어요. 어머님, 제가 다 갚을게요. 집도 다시 어머님 명의로 할게요. 제발 경찰만은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도 다 알고 있고 등기 이전도 취소했다고 했잖아. 미영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전부터. 내가 통장 가져갔을 때부터 의심했지.
잔액 확인하고 다 알았어. 그런데 왜 계속 모르는 척 하셨어요? 증거 모으려고. 너 확실하게 잡으려고 그랬지.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어. 미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덜덜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켜져 있어. 지금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빚 때문에 그랬다는 것, 잠깐 빌렸다는 것, 다 녹음됐다고.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처음부터 믿지 않으셨던 거네요. 아니야. 나도 너를 믿고 싶었어. 몇 년을 며느리로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 손자도 함께 키웠잖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내가 날 배신했잖아. 기초연금 신청한다고 속이고 내 집을 빼앗으려 했잖아. 평생 모은 재산을 말이야.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만 쳐다봤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멈췄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찰 도착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를 내려다봤어요. 미영아, 은행 계좌에서 빼간 5천만 원도 다 확인했다. 내가 언제 빼갔는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전부 알아. 3개월간 녹음한 것도 다 있어. 내일 고소장 접수할 거야. 미영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요? 통장까지요? 당연하지. 통장 내역 떼서 변호사한테 다 보여줬어.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걸 거야. 경찰관 2명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었어요. 민지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할머니,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기초연금 신청한다며 속였던 것, 인감증명서랑 등본을 여러 장 발급받았던 것,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간 것, 집을 며느리 명의로 바꾸려 했던 것까지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증거자료 있으세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도 핸드폰으로 들려줬어요. 경찰관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미영이가 경찰관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다시 제게로 왔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주민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밖에 있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 씨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됐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3개월간 숨죽이며 견뎌온 시간이 끝난 거예요. 미영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차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경찰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건 미영이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후련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경찰서에 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영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아들한테 전부 설명했습니다. 미영이가 뭘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증거를 모았던 것까지요.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그럴 리 없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경찰도 확인했어. 그래도 엄마 미영이한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정? 시어머니 재산 훔치는 게 사정이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엄마, 일단 미영이 좀 풀어주세요. 집에 와서 얘기해요. 안 돼. 고소 취하 안 해. 내일 고소장 접수할 거야. 엄마, 너도 똑같구나. 내 아내가 3개월 동안 나한테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아내 편만 들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정우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사기죄와 횡령죄였습니다. 민사소송 준비도 시작했죠. 할머니, 재산 피해액이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우 씨.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척해 보였죠? 엄마 미영이 변호사 선임했어요. 증거 다 봤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너 아내가 3개월 동안 뭘 했는지도 몰랐잖아. 넌 일만 하느라 집에 관심도 없었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수야, 엄마는 내가 밉지 않아. 넌 속은 거니까. 나도 속았어. 엄마, 저 이혼할게요.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고소 취하 안 할 거야. 한 달쯤 지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대요. 2달 뒤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영이네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 어머니였습니다. 사돈댁, 우리 미영이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제 재산 훔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돈 갚을게요. 안 됩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재판은 3번 열렸습니다. 미영이는 법정에서도 변명만 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미영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빼간 5천만 원의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미영이네 친정에서 돈을 긁어모아 저한테 갚았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제 재산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미영이를 봤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모른 척 지나갔어요. 나중에 들으니 미영이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대요. 시어머니 재산 노린 며느리라고요.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제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엄마, 제가 매주 찾아뵐게요. 이제 엄마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들도 속은 거였으니까요. 아들은 약속대로 매주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들어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들도 저도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마주 앉아 차만 마셨죠. 엄마, 시장 보러 갈까요? 그래, 가자.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남편 살아계실 땐 자주 같이 갔었는데 말이죠. 아들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시장 구경을 하다가 과일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과가 탐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엄마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사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살게. 엄마, 제가 살게요. 그동안 효도 못했잖아요. 아들이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무거워 보였는데 혼자 들고 갔어요. 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사과를 씻었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아 사과를 먹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그래도 이겨냈잖아. 엄마가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지. 미영이가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야. 돈 앞에서는 다들 변하더라. 엄마 재산 지켜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빼앗길 뻔했는데 말이야.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어요. 빼앗길 뻔했던 5천만 원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요. 제 평생 모은 돈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엄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맙다, 영수야.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왔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들렀어요. 함께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래, 잘했네. 고생했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제 재산은 안전했고 아들도 곁에 있었죠. 친구 경자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그 일 있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경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내 재산 지켜낸 거. 고마워, 경자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냈잖아. 저는 경자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어요. 웃기도 하고 때론 눈물도 흘렸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원봉사 하실 생각 없냐고요.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힘이 되실 거예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나갔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 준비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순자 씨,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며느리가 자꾸 돈을 달래요. 주긴 줬는데 불안해요. 저는 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요. 통장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인감도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했대요. 나중에 들으니 며느리가 이상한 짓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랐어요. 순자 씨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 것을 지킨 거예요.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지난해 이맘때쯤 미영이가 저를 속이기 시작했죠.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이제 또 봄이 왔어요. 아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엄마, 꽃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저는 벚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참 힘들었지만 이겨냈다고요. 제 재산도 지켰고 아들도 되찾았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편안해. 엄마, 앞으로도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영수야.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눈빛도 또렷했어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빌라도 제 명에 그대로였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낸 겁니다. 저는 이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죠. 무엇보다 제 재산을 지켜냈다는 게 뿌듯합니다. 가끔 미영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이른둘에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늙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으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산보다 소중한 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아무 걱정 없이요.